정원의 시작이 봄이라고만 여겼던 오래된 생각이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텃밭 농사는 분명 봄에 파종하고 모종을 심어 가을이면 모두 걷어들이니 시작은 봄이고 끝은 가을인 게 분명한 듯한데요. 정원에서의 꽃농사는 봄에 시작하면 늦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9월부터 가을 내내 이어질 정원에서의 바쁜 작업들을 소개해 볼게요. 정원의 꽃농사, 가을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년 정원에서 단연생꽃을 보려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단연생꽃들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요. 겨울을 나기 위해 식물들은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가을에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파종한 새싹의 본잎이 4장 정도 나오면 옮겨 심기 하면 됩니다. 땅이 얼기 전까지는 언제든 옮겨 심으면 되죠. 단연생화초들을 옮겨 주어야 할 경우도 가을에 작업해야 겨우내 뿌리가 튼실해집니다. 특히 봄에 꽃 피우는 화초를 봄에 옮겨 심으면 꽃이 부실하거나 늦어지죠. 옮겨 심어야 할 나무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 이른 봄에 옮겨 심을 수도 있지만 나뭇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옮겨 심어야 나무에 무리가 없으며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만들고 싶은 정원의 모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정원 계획도 가을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올해 가을도 역대급으로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만든 육묘장에서 1년간의 실험을 거치고 선택받은 단연생화초들, 그 씨앗을 채종해서 여름 파종하였고 잘 자란 모종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어야죠. 정원의 자리 배치는 개화 시기와 키, 꽃의 색 등을 고려해야죠. 기존의 화초들을 뽑아내고 자리를 만들어 여름 파종한 모종을 옮겨 심어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원일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곧이어 가을 파종한 새싹들도 정식할 생각을 하면 긴 안목을 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네요. 정원에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뽑아내야 할 화초를 먼저 정합니다. 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개미치와 숙부쟁이를 뽑아내고 여름 파종한 월플라워, 딤스로켓, 디기탈리스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 경사각이 45도쯤 되는 이곳은 제 정원에서 가장 작업하기 힘든 곳입니다. 자꾸만 미뤘던 곳인데요.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비추와 자주달개비는 번식 속도가 엄청나서 정원의 바깥쪽으로 옮길 거예요. 갑자기 넓어진 정원인지라 이것저것 막 심었더니 역시나 옮겨 심기에 지옥을 겪게 되네요. 비비추 캐다가 삽 한 자루 부러뜨렸습니다. 산비탈 정원을 개간할 때도 삽 여럿 부러뜨렸는데 말이죠.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하는 작업도 곁들여야 합니다. 먼저 꽃잔디 아래쪽을 살짝 급경사로 만들고 그 아래로 꽃잔디 한 줄을 더 심어 보완하고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흙을 아래쪽으로 쓸어내려 아래쪽을 돋우면 경사각이 줄어들 것 같네요. 작업 전후를 대략 비교해 보니 기울기가 약 45도에서 35도 정도로 줄어든 효과가 있어요.
옮겨 심기 전에 본격적인 거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낙엽과 음식물 쓰레기로 직접 만들어 2년간 발효시킨 낙엽 퇴비를 삼태기로 8번에 걸쳐 옮겨 붓고요. 가축분 퇴비도 삼태기 하나 분량을 흩어 뿌렸습니다. 봄에 만들어둔 분변토장에서 지렁이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분변토도 삼태기 한가득 옮겨와서 흩어 뿌렸어요. 낙엽 퇴비, 가축분 퇴비, 그리고 분변토까지 더하니 척박하던 꽃동산 정원이 조금은 윤택해질 테죠. 저처럼 직접 만들어 쓰는 거름이 없거나 넉넉하지 못하시다면 가축분 퇴비만 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척박한 곳이라면 넉넉하게 넣으셔도 되어요. 단 가축분 퇴비를 주로 넣을 경우에는 옮겨 심기는 2주쯤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캐내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거름과 양분까지 넉넉히 넣어주고 뒤집는 이 모든 작업이 엄청 힘들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호미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가네요. 삽으로 일하면 덜 힘들지만 경사진 곳이라 몸이 자꾸만 기우뚱하니 결국 호미 들고 일하게 되네요. 표면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걸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흘간에 걸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묵혀둔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듯 마음이 개운하네요. 식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생명체죠. 물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니까요. 그러기에 정원지기는 그들의 끼니를 돌보는데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단백질 보충과 다양한 무기질 공급에 해당하는 반찬은 정원지기가 따로 공급해 주어야 해요.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는 가축분 퇴비와 화학비료인 요소나 복합비료로 주로 충당하는데요. 성장기에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저처럼 가을에 주로 땅을 뒤집고 옮겨 심기를 할 때는 질소거름은 조금만 넣어주면 되고요. 저는 봄에 웃구름으로 퇴비를 살짝 올려주거나 희석시킨 깻무객비를 줍니다. 지나치게 많은 질소거름을 주면 식물들은 성장에만 집중하게 돼서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자칫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무기질에 해당하는 칼슘, 인, 칼륨, 황, 마그네슘, 철분 등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흙 속의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들이 포함된 비료를 종류별로 사서 공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퇴비나 액비 등이 다양한 무기질을 공급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렁이가 만드는 분변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기질 공급원이죠. 지렁이가 무기질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반찬에 해당하는 질소와 무기질 양분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뿌리에서 물과 함께 흡수하는데요. 유기물 거름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 양분을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분해해 주는 게 바로 지렁이와 땅속 미생물이에요.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사는 흙이 되도록 만든다면 무기질 양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이 살기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잘 발효시킨 거름을 넣어주고 정원 부산물들을 흙 위에 지속적으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질 좋은 거름을 만들어주는 자연의 일꾼들이니까요. 성장이 왕성한 봄부터 여름까지는 많은 에너지와 질소 성분이 필요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식물들에겐 이 무기질 성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하기에 가을 정원에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한 흙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며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식물들을 직접 돌보는 것보다 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들, 미생물의 세계가 식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거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